심리치료 대인과정 접근. 이 책은 저희 노다심 센터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스터디했던 책입니다. 처음에 이 책을 봤을 때 그래, 상담 분야의 그냥 하나의 어떤 그런 도움이 될 만한 책이구나 정도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좋은 책이다. 진짜 상담자들이 꼭 읽어야 될 책이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상담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담자들이 느끼지만 명확하게 정리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사실 굉장히 아주 체계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책입니다. 영어 제목은요, Interpersonal Process in Therapy, 치료에서 대인관계적인 과정, 그래서 대인과정 접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고요. 이 책의 원래 저자는 2명입니다. 여기 저자에 관하여 있는데요. 자, 에드워드 터버, 터버 같은데요. 자, 이분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샌 버나디노의 이제 교수라고 합니다. 또 다른 공저자도 페이스 홈스 맥쿨러, 이분 역시도 이제 UC 샌 버나디노의 이제 교수라고 하십니다. 이 책을 번역하신 분들은 총 5분이세요. 그것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이제 옴기니 소개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요. 장미경 선생님은 방통대 청소년 교육과 교수님이고, 김동민 교수님은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님이고, 김인규 교수님은 전주대 상담심리학과, 유정희 교수님은 안양대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전공 이렇게 되니까 교수님은 아니신 건가? 그리고 장춘미 교수님은 서울여자대학교 교양학부, 아마 지금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이제 분들이신데, 여기 이제 옴기니 소개하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역자들이 한국 청소년 상담원에 재직하던 시절 이 책을 스터디하며 큰 도움을 받아 번역한 지도 벌써 8년의 이제 시간이 지났다. 우리가 이 책의 번역을 결심한 것은 마치 친절하고 통찰력 깊은 슈퍼바이저를 만난 것과 같은 강렬하고도 감동적인 상담 과정에 대한 안내 때문이었다. 특히 본서는 대인과정 접근을 통해 상담 과정에서 일어나는 주요한 문제들을 설명하고 어떻게 이론이 실제에 적용되는지를 직접적인 상담자와 내담자의 사례 연구를 통해 알려주고 있다. 저자의 생생한 상담 경험과 그 속에 녹아있는 깊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읽는 사람에게 치료적인 상담 관계를 구체적으로 체험하게 이끌어준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청소년 상담원에서 함께 이제 일하실 때 이제 이 원서를 가지고 번역하시면서 이제 스터디를 하셨고,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출간하게 되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담이라고 하면 보통 이론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론은 내담자와 상담자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고요. 기본적으로 모든 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의 대인관계 위에서 벌어진다는 면에서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혹은 모든 이론의 공통된 대인과정 부분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근데 그런 부분들을 간과한다면 어떤 이론을 가지고 접근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상담자와 내담자가 관계에 벌어지는 그런 미묘한 부분들을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 치료는 효과적이 될 수 없는데요.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책도 부제로 integrative, 통합적인 모델,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구체적으로 이제 이 책의 목차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자, 1부, 2부, 그리고 이제 3부, 4부로 크게 4부로 나뉘어져 있고요. 그리고 각 부는 또 세부적인 장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총 10장입니다. 자, 1부 서론 및 기호에서 첫 번째는요. 1장 대인과정 접근이란 과연 무엇이냐? 대인과정 접근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상담자도 사람이고 내담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두 사람과의 만남은 기본적으로 대인과정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2부에서는 내담자에게 응답하기라는 제목으로 자, 그 밑에 제2장에서는 작업동맹 형성하기, 3장에서는 내담자의 저항을 존중하기, 4장에서는 내부로 초점 맞추기, 5장에서는 내담자의 감정에 반응하기,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아마 상담을 전공하셨거나 공부하셨거나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작업동맹, 또 저항, 남 탓을 하고 외부 환경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내면을 살펴보는 내부로 초점 맞추기, 그리고 내담자의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두 잘 알고 계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책은 어떤 이론에 국한된 사람들만 보는 책은 아닙니다. 어떤 이론을 갖고 있던지 기본적으로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어떤 모든 상담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2부가 내담자에게 응답하기였다면 3부는 내담자 개념화와 치료 초점 개발하기. 그러니까 2부에서 내담자와 관계를 맺고 내담자에게 반응을 한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3부에서는요. 내담자가 갖고 있는 어려움들을 어떻게 개념화할 것인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쪽에 포커스를 맞출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에서는 자연스럽게 탐색할 수밖에 없는 가족 및 발달적 요인들, 7장에서는요. 유연성이 적은 대인관계 대처 전략. 사실 내담자들이 갖고 오는 어떤 우울이나 불안, 혹은 뭐 섭식 문제, 수면 문제를 비롯해서 거의 모든 어떤 상담의 주제들은요, 대인관계적인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우울하더라도 대인관계 만족도가 높다면 버텨낼 수 있거든요. 하지만 대인관계가 좋지 않다면 약간의 우울은 굉장히 큰 어려움들을 이제 일으키게 되죠. 미움받을 용기로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아들러 역시 모든 문제는 사실은 대인관계 문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이런 대인관계의 중요성은 많은 심리치료하는 어떤 전문가, 그리고 심리치료의 대가들에 의해서 강조가 됐던 부분이어서 결국에는 내담자가 어떤 이론적인 접근을 하든지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결국엔 유연성을 대인관계에서 키우는 게 중요하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8장 관계, 주제, 대인관계가 어려운 이유는 그 관계에서 반복되는 어떤 주제들이 있다는 거고요. 그것을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부에서는 이제 해결과 변화라는 제목으로요. 자, 9장에서는 결국에는 대인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대인 해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마지막 10장에서는 훈수 및 종료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사실은 여기서 나오는 뭐 저항, 훈습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정신분석에서 처음 언급되었던 개념들입니다. 하지만 정신분석을 하는 사람들만 이런 개념을 쓰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거기에서 시작되었던 기본적인 개념들은 모든 상담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쓰이게 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이 책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모든 내담자들은 상담자와의 관계에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들을 그대로 재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인지치료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사람의 표정을 보고 자동적으로 자신에 대한 어떤 인지적인 왜곡, 부정적 자동적 사고가 생기는 사람은 상담자의 표정을 보고서도 그것이 생긴다는 이야기고요. 또 어린 시절 양육자나 어떤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던 사람은 상담자와의 관계에서 상담자가 역시 자신을 그렇게 대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정신분석적인 관점, 인지행동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저자들은 어떠한 이론적인 접근을 하든지 결국에는 대인관계적인 문제라고 어떤 내담자의 문제를 바꿔봤을 때 그 대인관계적인 문제는 상담자의 관계에서 재현이 되게 된다. 그래서 그거를 가장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상담자가 내담자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떤 조언을 하거나 또는 그냥 현실적으로 크게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어떤 그런 위로만 한다면 그것은 해결이 어렵다. 직접적으로 상담자가 내담자가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상담실 밖에서는 내담자의 어떤 그런 왜곡된 신념이나 반복되는 역기능적인 관계 패턴을 계속 역기능적으로 반복만 하고 있지만 상담자는 그것에 대해서 내담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리고 사실적인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이 결국엔 내담자의 과거의 경험과 전혀 다른 새로운 경험을 상담자에서 관계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에는 치료적 경험이 된다. 그래서 이 책에서 제가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구절 중에 하나는 상담은 지적인 대화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무의식에 대해서, 어떤 생각에 대해서, 인간의 실현 경향성에 대해서 뜬구름 잡는 그런 어떤 대화가 아니라 이거는 실제적인 관계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이 그 상처를 상담자의 관계에서 반복할 때 상담자는 상담실 밖에 있는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반응을 함으로써 이 사람에게 변화를 일으킨다. 이런 이야기들이 바로 이 책의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그래, 맞다. 제가 정말 무릎을 치면서 또 이제 읽었던 내용들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상담자는 자신의 한 가지 역할이 안내자 혹은 전문가로서의 지휘자라고 생각한다. 상담자들이 생각하는 또 다른 역할은 수동적인 그리고 다소 중립적인 것으로 내담자의 질문에 응답하고 그냥 같은 방에 머무르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이다. 여기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매우 수용적이고 비판단적이며 내담자의 삶에 대해 지시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내담자도 알고 있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이게 이제 상담자들이 생각하는 거라는 거죠. 나는 어떤 그런 안내자, 전문가로서의 지휘자야. 나는 되게 비판단적으로 수용하고 내담자에 대해서 비판단적으로 응대하는 사람이야. 내담자의 삶에 어떤 지시하는 사람은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내담자들이야말로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상담해 오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와 함께하면서 보다 적극적이고 진실된 관계를 체험하기 원하기 때문에 상담해 온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담자들은 상담해 와서는 상담자와는 물론 제한된 시간과 공간 하에서 진실된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는 거죠. 또한 그들은 애초부터 의미 있고 도움이 되는 무언가를 상담해서 간절하게 원한다. 그들은 그들의 상황이 깊이 이해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고통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상담자가 깊이 공감해 줄 것을 원한다. 여기에서 핵심은 그들이 떠나기 전에 그들이 상담에 찾아와 이야기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느끼는 경험을 주는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상담자와 내담자가 진짜 관계를 맺고 상담자가 남 이야기를 듣듯이 그냥 그러셨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아파하고 그 관계 속으로 뛰어들고 그 관계 속에서 내담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전달해야만 결국에는 내담자들도 상담실에 와서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을 얻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많은 상담자들이 내담자와 정서적으로 거리를 좀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근데 이 책은 보다 상담자들이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내담자와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이제 상담을 할 때 이제 생각이 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른 뭐 부모님이나 친구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이제 내담자였는데요.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모든 사람들이 널 싫어하지는 않을 거야. 야,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널 싫어할 수 있겠냐라는 이야기를 해도 사실 이 친구 입장에서는 그 말이 별로 와닿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친구가 듣고 싶어 했던 말, 제가 결국엔 이 친구한테 해줬던 말은 다른 사람들이 너를 싫어할지 몰라도 나는 너를 좋아하고 나는 너를 진심으로 위하고 나는 네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라는 제 개인의 어떤 관계에서 느끼는 감정이었던 거죠. 결국에는 관계 속에서 제가 다른 사람들이 너를 좋아할 거야라가 아니라 나는 너를 좋아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친구가 세상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구나가 머리가 아닌 어떤 정서적인 경험으로 알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대인과정 접근에서 지향하는 바기도 하죠. 상담을 전공하시는 분들이거나 상담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이라면 반드시 읽어보셔야 될 책이고요.
또 상담을 제대로 받고 싶어 하시는 내담자들도 이 책을 읽으면 좋겠지만 이 책이 좀 교과서이기 때문에 딱딱할 수 있어서 내담자로서 어떻게 상담을 받아야 되는지가 궁금하시다면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저희가 이 책을 가지고 한 스터디 강의가 있습니다. 그 10장을 10번으로 이제 내용 요약해서 선생님들이 발표도 하시고 저희가 토론한 영상도 있는데 그 영상을 이제 보신다면 또 내담자로서도 어떻게 상담을 받아야 할지 상담자한테 그냥 속이고 좀 숨기고 상담자가 거리를 유지하려고 하면 그걸 따라주는 이제 그런 식의 상담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상담자한테 표현하고 상담 관계에서 새로운 관계 경험을 할 수 하는 것이 상담의 원래 진짜 지향하는 바라는 거를 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상담 및 심리치료 대인과정 접근이었습니다.